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정치 분석, 심리 분석, 운명 분석 시리즈.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그 서울 보궐선거 시장 네. 거기 아주 엄청난 공로, 저는 엄청난 공로와 희생을 했다고 엄청난 봐요. 공로를 했고요. 지금 그런데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양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지금 이게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저격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저격수가 총탄을 빼면 되지. 네, 이준석 지금 대표가 안철수 저격수였고 그리고 최근에도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라는 말로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일단 선을 그었어요. 속값을 후하게 쳐드리겠다는 건 뭐냐면 그냥 먹겠다 내지는 뭐 하더라도 당대당 통합은 안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한우리에 두 마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당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당의 지분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합당 시기가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그리고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상계동 카페 회동을 제안하면서 합당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은 주변의 전망이 크게 밝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공계 출신 아닙니까?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을 정말 초선진국으로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 본인이 이공계고, 그렇죠. 과학자고, 또 뭐 의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좌익 정부들, 뭐 구닥다리 19세기, 20세기 낡은 이념에 어떻게 보면 뭐 막시즘에 가까운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대한민국을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계 초강국으로 하이테크 국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국민들의 기대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뭉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근데 못 느끼는 분들은 그게 진짜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맞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벼랑 끝까지 몰렸거든요. 거기에서 한 줄기 희망을 쏘아 올린 것이 4.7 보궐선거 단일화였다.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로 국민들의 관심이 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무식한 사람들은 또 결국 또 뭐 오세훈이나 붙어서 졌어 뭐 그런 식으로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잔잔하고 뭉클한 감동을 줬습니다. 정치인은 이런 감동을 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단초, 그런 감동을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희생과 감동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반드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심리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근데 소 여러 마리가 들어와서 좀 잘 지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짐승입니까? 무슨 숫소는 한 마리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청도 경상도에 청도에 가서 소싸움하는 데 가서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소싸움장에다 몰아놓고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싸움을 시켜서 이기는 사람을 후보로 뽑는 게 어떨까? 아니 지금 이제 그런 국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이 기득권 주장하고 버스
문열 정시 출발해서 교통카드 안 들고 오면 안 태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운전기사에서 앉아서 하면 안 되거든요. 운전석에 앉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고 지고 허리에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그리고 양손에 잔뜩 시장 바구니를 든 그 대선 주자들을 다 기다려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렇게 하면 그럼 청도에서 준비를 해놓고 미국에서 로데오라고 있잖아요. 그 소에 타가지고 막 안 떨어질 때까지 막 하는 거 카우보이들.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누가 제일 오래 버티나 하는 것 같다. 그런 이벤트를 청도에서 한번 전당대회를 청도 소싸움장에서 한번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하냐면 청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칭따오 맥주가 많이 팔려 청도. 박 도사님 보실 때 이런 얘기가 좀 저는 지금 오늘 저는 다 까놓고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돌아요. 안철수 씨를 보면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자폐야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의 목소리가 상당히 멋있지만 생긴 것도 잘생겨야 돼. 근데 이제 안철수 씨는 생긴 건 멋있지만 이제 목소리가 연설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황야의 총잡이가 목소리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총을 못 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도사님 보실 때는 그냥 도사님 개인적인 입장 보실 때는 그 안철수 씨가 좀 싸나워요? 아니면 좀 진짜 그렇게 순박하거나 자폐적으로 남한테 가면 이렇게 기가 죽고 그래요? 여리고 착하죠. 원래 순하고 착하고 인자하다. 그리고 이제 영구직 그런 쪽에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분으로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또 성향이 그렇게 태어났었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4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는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치기자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볼 적에 운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치기자적인 흐름으로 가니까 사실 이제 분석적으로 보자면은 좀 몰라요. 제가 부럽다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철수는 이제 고향도 있고 난 고향이 없잖아요. 쫓겨나서 시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뺏어가는 바람에 서울 종로 고향을 뺏겼기 때문에 고향이 없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부산이 고향이고 아버지가 또 부산에서 오랫동안 그 고명한 의사로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주 괜찮게 살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성장을 했고 모든 코스를 갖다가 다 이렇게 좀 저거 했지만 단지 이제 학자적인 그런 게 저게 많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에 집중을 하면 이게 딴 거를 잊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심리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내고 한 것 자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거든요. 화세를 차려서 운영해 온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치에 뛰어드시면서도 그런 방식을 쓰시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분도 그렇게 보겠지만은 이 정글이잖아요. 여기는 야생동물의 정글인 아프리카 무슨 공원 그게 정치 마당인데 거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 또 몇 번의 실수 아닌 실수와 또 성공 아닌 성공도 겪으면서 아마 경험을 많이 얻어서 본래 갖고 있는 성품하고는 조금 많이 이제 우리가 그걸 뭐냐면 하나의 그 인격의 갑옷이라 그래요. 인격의 갑옷. 재밌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는 약하지만 인격의 갑옷을 강력하게 형성되면서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 경험상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공중전까지 겪고 이제 우주전쟁을 겪을 차례가 아니야. 그게 정신분석. 나이 너무 나가나? 정신분석이 아니라 정신 이상이더라고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더 궁금하네. 내년 3월 9일 안철수의 운명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들어갔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이라 해야 되나? 대표. 안철수 대표라 해야 되나? 의원 아니야. 자, 안철수 당대표 거죠, 이제는. 예, 안철수 대표를 보면 뭐 네. 이민년, 이민월, 을미일에 태어났다라고 나오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홍준표 의원하고 일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고 을목은 생존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홍준표 의원보다는 많이 좋아 보이죠. 사주 구성으로만 보면. 왜 그러냐면 큰 물이 2개, 그리고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꽤 수풀에 있는 이 수풀에 있는 을목이에요. 그래서 물 좋고 주변 좋고 이제 그리고 정자만 좋으면 되겠구만. 그렇죠. 어릴 때 계절도 유복한 가정 환경이 인월이면은 양력으로 2월, 2월에서 3월 사이니까 봄이 오는 시기, 입춘이 지난 시기. 이렇게 보니까 을목한테는 살기가 참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 좀 유복하게 자라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유복한 이런 가정 환경이었어요. 것들이 조금 보이고요. 제가 기문등갑으로 풀었을 때 똑같이 팔목으로 나옵니다. 기문등갑으로 풀어도 팔목으로 나오고, 팔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내는 의미가 인자하다라는 게 나오고요. 인자하다. 인자. 사람이 그 성품이 이제 인자하다. 그리고 이제 순하고 착하다. 라는 게 이제 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화를 띄고 있고, 이화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이화는 사람이 만지고 사람이 다루는 불이기 때문에 영구직, 이런 걸 가졌을 때 영구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영금술 생각이 나요. 문화와 관련된 것들, 연구직 이런 문화. 것들을 네. 많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뭐 본인이 있으면 활동하고 움직이는 기운과 움직여서 버는 돈, 네. 뭐 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자동차도 되고 뭐 동물도 키우면 동물도 되고 그런 건데, 이제 관, 그 다음에 부. 근데 철저하게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흘러오죠. 기운이. 그래서 쟤는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아주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일단은 이렇게 받는 게 좋은 사람들은 받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받는 게 좋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들,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을 노리는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이분의 원래 기본적인. 백신 깔아놓은 사람들이 또박또박 돈 안 내나? 공짜로 쓰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46세 이후부터는 이 기운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 나쁜 걸 고쳐보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은 계속 이런 기운이 계속 돌 거고요. 그래서 네. 정치 쪽에서는 계속 있지 않으시려나,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치기자의 흐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로서 2개가 겸해져가 있기 때문에 고집이 엄청 세다. 그건 맞아요. 고집을 부릴 때는 엄청 세게 부릴 것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지나온 거는 뭐 어떻게든 받는 쪽에서 내가 뭔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기운들이 계속 발동을 하고 있고, 자,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을 보더라도 아랫입술이 두꺼워요. 사실 윗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좀 두꺼우시고, 그게 이제 기본 사주에서 이런 게 구성이 되다 보니 외모도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윗입 이게 선반같이 아랫입술. 생겼잖아요. 그렇죠. 입술이. 그래서 뭐 아랫입술이 두꺼우면 받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 자체나 생활 패턴이 받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이기도 하죠. 생활이 안정돼가 있으니까 뭐 받는 거 외에는 내가 가서 돈 가져오겠다라는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짓은 안 하겠죠. 받는 걸 좋아해도 이런 또박또박 받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소를 줘야 된다면 안 돼. 소 주면 소 받겠죠.
반응을 아니, 하시니까. 아니 소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뭐 지금은 뭔가 명의만 있다면. 이준석이가 소 달라 그런 건 뭐야? 그 얘기. 아, 속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그건 그러니까, 좀, 그건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합당할 때 국민의당을 폄하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안철수 씨가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소 정도로 보는 거예요.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집값이라든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그 집값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을 현역 의원 3명, 우리는 1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력으로 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속값은 후하게 서줄 수 있겠네. 뭐 오토가 그러니까 두 뭐- 개가 있으니까 왜 사주에서 오토가 두 개가 있으면 부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부자- 말고 부자 속값은 사주예요. 후하게 쳐줘. 그래서 부자 사주고 뭐 재력은 있다. 부자 이렇게 많지 볼 수가 않습니까? 있고. 좀 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좋겠네. 잘 되려면. 그래서 오토가 겸해져 있고 시프트도 옆에서 겸해가 있긴 예. 한데 움직이지는 않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하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기운도 일로 가지를 않고 바로 이쪽으로 가로로 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일로 갔다면 돈 벌려고 하셨겠죠. 일로 갔으면 돈 벌려고 하고 뭔가 사업가나 이런 쪽으로 움직였겠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있기는 하지만 그냥 존재하는 정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내 관심에서는 전혀 없는 존재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갑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오는 어떻게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운들은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기운이 들어가 있는 지금 보면은 지금이 60세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61세 내년까지는 이 부기운이 작용을 할 거다. 근데 이 기운은 나를 도와주면 좋지만 내가 움직이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홍준표 의원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만약에 부모 말만 들은다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돈을 못 벌겠죠. 자, 그러한 형태들이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 내한테는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부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내가 활동하는데 저해가 생긴다거든요. 부의 기운이 강해지는 걸 부담이라 그러잖아. 부담이 커진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도 이 기운이 좀 더 강해요. 나를 돕기보다는. 뭐 홍준표 의원은 거의 이쪽으로 가는 게 90인데 뭐 안철수 의원은 그냥 한 70 정도가 일로 가고 네. 30 정도가 나를 그래도 돕는다라는 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지 거의 주된 기운은 일로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도 조금 홍준표 대표와 조금 비슷한 그런 형태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제가 꼭 운명 철학을 이렇게 꼭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이 전략을 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년은 이제 을목에서는 신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까 똑같이 명예가 들어온다. 그래서 본인도 명예를 높이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뭐 이 끌고 오는 기운이 기존에 있는 기운하고 같을 때는 이게 나쁜 역할을 또 해요. 근데 나쁜 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더 좋지 않겠나라고 지금 좀 보이고요. 명예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정화. 뭐 똑같죠. 뭐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하고 똑같이 을목이다 보니 정화를 끌고 오면 내 밑에 식솔들이 많이 늘겠다. 그러면은 제가 추측을 해볼 때는 만약에 당에서 남아서 뭐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당이 뭔가 우뚝 서지 않을까. 이분이 거느리는 당이. 지금 뭐 인구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라는 게 이제 당을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내년에 국민의당이네. 우리가 국민의당인데 밝은 국민의당은 미래당.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당은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서. 근데 그 합당의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긴 하죠, 지금. 그래도 뭐 홍준표 의원도 뭐 명예는 아주 좋아, 내년 아주 좋고 그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대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명예적인 운이나 그리고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두 대표가 따로 가도 뭐 많아질 거고 같이 합쳐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당 대표, 부대표 뭐 이렇게 가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이게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못하겠냐는 사실은 이제 그때 나오는 후보들을 여러 명을 내놔놓고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이니까. 지금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적인 기운으로만 본다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명예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뭐 후보는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 후보와의 이런 연관관계를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내년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거를 마지막 시간에 한번 지금까지 보신 분들 상대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보죠. 해서 상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방송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본 네 분 중에서는 두 분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차기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때 가서 한번 차기 그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여기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 그리고 심리적으로 분석,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 운명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통계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명철학도. 근데 저희들은 이제 자연학이다. 자연학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등장하시는 많은 후보분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거는 고쳐가시고, 좋은 건 발전시켜 가시고, 그렇죠. 그러시라고 지금 우리가 기획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 봐주시고요. 또 다음 편 기대하도록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